여러분들을 이제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이제 복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법자에 앉은 분들은 이 사자좌라 그래서 예전부터 사자후를 이제 토로하는 그와 같은 이제 법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법강의 내용 여하를 막론하고 그 자리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다. 이렇게들 이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매번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뭔가 보탬이 되는 말씀을 드릴 때는 좀 이제 높은 자리에서 아래를 향하여 시사하거나 호령한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것이 격에 맞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쭉 이제 10여 개월을 계속 이제 열애장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참 높은 법문을 강서를 해왔습니다만은 항상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과연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까 하는 것을 항상 주시하면서 유념하면서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오늘따라 이렇게 이제 막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막강 아닙니까 이게? 마지막 강에서 줄여가지고 막강. 마지막에 떠나는 천재 막차 이러잖아요. 그래서 막강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 위에 앉아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이런 자세로 눈을 부릅뜨고 싱싱하게 얘기를 하면은, 야, 참 좋다. 이런 마음도 물론 계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태고 앉아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 그 강의 내용이 어떠냐 하는 것보다는 야, 법은 저렇게 설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위에 아래가 다 혼연일체가 되지 않으면 그 실체가 불명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해서 그걸 뭐 민주주의라고도 얘기하지만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민중주의라고 보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대중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뭐 또 살갑게 보지 마시라고. 그래서 위아래를 두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아래로 내려가면 그동안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얘기했던 모든 것을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오늘만큼은 내가 조금 수그리고 밑에 이렇게 쫙 내려온 자세로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 그 점을 좀 미리 양해해 주시옵소서. 보세요, 벌써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나? 주십시오가 아니라.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한 2주일쯤 전인가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왔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좀 고마운 면도 있고 해서 어쩌고 했더니 불쑥 이렇게 물어봐요. 제 남편이 그저 자기 호를 하나 치웠는데 이 호가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떤 호를 지었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했더니 석송이라고 지었습니다. 어떤 석자인데요? 돌석자에 소나무 송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소나무에 외롭게 매달려서 비바람에 휘달리는 아주 힘든 그런 모습인 연상이 되는데 그 이름은 좀 마음에 들지 않네요. 그랬어요. 그럼 선생님께서 좋은 호를 하나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제가 얼굴을 이렇게 봤어요. 했더니 그게 돈 달라는 소리인지 아는가 봐. 난 그런 뜻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봤어요. 했더니 제가 살인을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고마워서 이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한번 이렇게 넌지시 밟아보면서 이런 얘기를 속성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랬으니까 섭섭해하지 않나 싶어서 눈치를 보는데 그분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례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더라고. 아무튼 간에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이름이 혹시 마음에 들면 서방님께서 보고서 무릎을 치면서 기가 막히다 그러면 그때 사례를 하시든가 말든가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이름을 어떻게 지으시려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그 소나무가 오래되면 두rum치가 한 차, 두 차에서 쫙 해서 이제 아름으로 둘레를 치면은 와 엄청 큰 소나무. 이 나무가 커지면은 거기지 막 그것이 이제 덮개가 씌워지는데 껍질이지 덮개가 탁탁 씌워지는데 이게 수고시 많은 나무 쪽 이렇게 마치 거북이가 막 기어 올라가는 듯한 그런 형상이 막 눈에 보이네요. 그래서 저는 그 거북이라고 하면 글자가 획수가 구자가 너무 복잡하고 힘드니까 그거 사실 저도 그거 쓰기 힘든데요. 썼어요 그 자리에서. 아무리 써도 잘 안 나오는 글자가 그 거북 구자입니다, 여러분. 복잡해요. 뭐 이러고 있으니까. 거북이 구자 보면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거북 구자에다가 오른쪽에 소나무 송자를 갖다 딱 대놓으면 요거는 뭐 획수가 몇 개 안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00밖에 안 돼. 여기는 23획이 30획인가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균형이 안 맞아. 그래서 제가 거북구자 멍거멍거 기어가는 큰 오래된 고송이 있는 그 모습을 구송이라고 짓는데 그냥 9구자 쫙. 그리고 그 9마리 거북입니까? 이러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9그루의 소나무라고 해석을 하긴 하겠지만 그 9이라는 글자는 1, 2, 3, 4, 5, 6, 7, 8, 9 했을 때 영어 무궁의 무한수요. 그러니 수명장구라는 뜻이 있지 않겠소. 또 수명장구의 구와 9구는 음수로 통하지 소리수. 소리수가 또 일치를 하고 근데 이러면서 노래를 떠는 거지. 줄줄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참 좋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이제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좀 신기하지 않소? 그랬더니 선생님이니까 그런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소나무가 보이고 소나무가 그냥 바위에서 외톨이 이렇게 서가지고 바람에 휘날리면서 이렇게 견디는 그 인내심이 강한 그런 소나무 말고 그냥 우뚝 솟아가지고 쫙 해서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밑에서 보면 그냥 거기에 소나무 껍질이 탁 있는 게 처음 거북이 등짝처럼 보이는 이 무시무시한 그 큰 소나무 그거를 상징하는 9구자다 했으니 틀림없이 감동을 내서 소식이 있을 줄 알았더니 아무 소식이 없어. 아무 소식이 없는 게 당연하죠. 그것을 그대로 전달했는지 여부도 내 알 수가 없고 그 말을 듣고서 감동할 만한 사람인지도 알 수가 없고 그런 걸 따져가면서 얘기할 사람도 나는 또 물론 아니고 다 아니비자야. 아니비자야. 그쪽도 그렇고 그 이름을 짓는 사람이나 지어가는 사람이나 그 이름을 받을 사람이나 모두가 다 알 수 없어요. 말하자면 이런 것이 인생이라.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그것이 반드시 이런 결과를 가져올 거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수식취행이거든. 또 수식취행 요거 써놨어요. 잘 보시기. 어디 뭐 수식취행 어디 안 써놨나? 빼뜨렸구나 여기에. 저기 가면 수식취행이라고 해서 삼행이 저쪽에 열애장 부분에 가요. 열애장 부분에 가면 수식취행이란 말이
예, 있어요. 내가 여기서 꺼내가지고 보여드릴게, 그냥. 아, 입불고의 열애장. 이 부분은 수사취행, 수식취행, 수여취행,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는 어떤 일에 따라서 행을 옮기고, 어떤 거는 자기의 의식에 따라서 행을 옮기고, 어떤 것은 진여에 따라서, 진여라는 것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 우주의 법칙, 진리 다 해당되는 말이 수여취행. 이 세 가지 섬이 사명인데, 이게 그거 알 수 없어요. 세 사람이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나 이름을 받아가는 사람이나 그 이름을 받아가지고 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고 그 마음을 알 수 없고 그것을 받을지 모르고 전부 그것은 나의 의식에서 해당되는 일들 아닌가 다. 오로지 내 유식에서 나온 논고이지 그것이 어찌 그들에게 피부에 닿았는지 머리에 닿았는지 털끝에 닿았는지 감정에 닿았는지 닿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오셔가지고 이와 같은 법강을 들으시는 것은 무엇인가 닿았기 때문에 오셨고 또 지난 세월에 1년 7, 8개월 계속 이렇게 강을 듣는 이유도 또한 무엇인가 닿았기 때문에 듣는 것이 그것을 가리켜서 닿았다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이 뭐냐면 영어로 recognition이라고 하는 이 식이라고 하는 건 의식한다고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무엇인가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판단하여 그 개념을 정했다는 소리가 아니겠소.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쁜 거고 그래서 모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게 막강이니까 좀 잘해가지고 욕 안 먹으려고 한다 생각하지 말고 잘 받아들이시고 그래야 이 공부하는 거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사취행이다, 수식취행이다, 수여취행이다. 꼭 뭐 술 먹고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들릴지 몰라도 수사취행, 수식취행, 수여취행의 이 세 가지 행위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들어와서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 무엇인가 나에게 들어왔다? 글쎄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들어온 것은 아니다 하는 그와 같은 열애장의 의식 세계를 묘사하고 있어요. 참 신기한 거는 이렇게 너저분하게 사례를 들어가면서 내가 어떤 분에게 이름을 고마워서 지어드렸는데 그 이름이 잘 전달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수식취행이다 이 말이.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지느냐 아니냐는 것은 절대로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오랫동안 공부한 내용이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하는 것은 알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오. 살면서 그 알 수 없는 것이 왜 생깁니까? 자, 우리 법사께서 알 수 없는 것이란 게 왜 생깁니까? 되게 우리가 살면서 참, 이거 미스테리래. 좀 전에 우리 미스테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다. 현재 상태에서 이것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또 지나간 일에서 이 3세에 걸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또 3세는 세 가지가 있다 하지 않았어? 색계, 공계, 뭐 이런 것도 있어. 그거 말고 욕계가 있고, 색계가 있고, 무색계가 있고, 그 밖에 또 둘러싸고 있는 공계가 있고, 그 3계가 아니지 4계지. 근데 색계, 무색계, 뭐 그 욕계, 요 세 개는 이제 3계라고 보통 얘기해요. 하여튼 간에 그와 같이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 알 수 없다 할 때 그거 왜 생깁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는 그 의문. 이게 왜 생깁니까? 우리 살다 보면. 쉽게 생각하십시오. 뭐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알 수 없다고 돈 벌어 가잖아.
알 수 없을 때 좀 보러 가지. 아는 거 뭐 좀 보러 가. 좀 보러 갈 때는요. 분명히 이거 알 수 없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가 떨어질지 붙을지 올라갈지 내려갈지 잘 될지 안 될지 뭐 되게 그런 게 저놈이 날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거 모르면 그건 바보고 그거 말고 되게 보면 될지 안 될지 이게 제일 많죠. 그러면 그거 왜 생겨요? 그거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모으려고 그래서 그래. 내가 뭔가를 모으려고 뭔가를 얻으려고 내가 무엇인가 섭취해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다 그 생각을 해. 그러다 보면 알 수 없는 게 자꾸 생겨.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고 싶은 거 있잖아. 그런 거. 그것도 알 수 없어요. 들어가 있어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건데 우주의 크기가 몇 킬로미터일까? 몇 제곱킬로미터일까? 몇 평방 큐빅미터일까? 자, 한번 여쭤봅시다. 우주의 용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선생. 응? 우주의 용적. The cubic meter of the space. 전혀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그러면 답이 뭐냐면 알 수 없어요가 답이에요. 근데 알 수 없어요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제가 이거 우주 변화의 원리라는 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분명히 숫자가 나와 있어요. 무지무지 공다리로 나가는데 그것 몇 페이지를 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쓰면 되는데 이 사람은 책에다가 쫙 써놓은 게 있어. 깜짝 놀랐어. 이런 사람도 있구나. 000000 해가지고 공인데 몇 페이지를 쫙. 정말 명불허전이지. 그 정도 되면 명불허전이야.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사무실에 한번 내가 보여드릴게요. 우주변화의 원리. 응? 그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다. 알 수 없는 걸 알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는 엄청 많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나쁘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것과 생각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냥 무한대 이러면 끝나요. 우주의 크기는 무한대. 근데 안드로메다 우주의 크기는 하면 또 용적이 나와요. 태양계 우주 그러면 또 용적이 나오는데 막연하게 우주의 크기 하면은 하는 소리가 안 나와. 똑하는 소리가. 지금 똑 그랬잖아. 똑 떨어지는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들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하나 실례를 들어서 요게 보면 지금 은행잎이 둘이가 딱 있는데 요걸 보시면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금방 눈치를 채게. 황금박쥐가 아니고 자, 보십니까? 멀리서 보입니까? 은행. 자, 보시면은 참 특이하게 생겨서 내가 잡아왔어요. 요 은행잎은 좀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되죠? 은행잎 같잖아. 근데 이게 무슨 은행잎이냐? 이게 무슨 은행잎이 이런 게 다 있어? 이게 분독이지, 분독이. 분독이가 뭔지 알아요? 옛날에 저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각도 재는 게 딱 180, 분독이. 분독이 만큼에서 또 그 분독이 중간에 90도 쫙, 80도 쫙, 중간에 똑 들어가요. 중간에 쏙 들어가. 나 이파리다. 응? 분기점도 딱 있어요. 틀림없는 은행잎이야. 그럼 알 수 없는 것은 참 많은데 이거는 알 수 있는 거야. 은행이 필요한. 그런데 알 수 있는 거 평범하고 그지 보통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은행잎인데 사실 같은 나무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해파리처럼 생겼어? 이거 알 수 있는 사람 혹시 여기 계신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설명해 보시오. 장보사. 저기 상주 장보사는 아시나 혹시? 이거 왜 이렇게 생겼는지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시오. 응? 설명 못하죠? 그것은 원래 그런 거야죠. 그 원래 그런 거야가 바로 여여예요.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것은 그렇게 생긴 거야. 하고 내가 이
수상행식 해버려 그냥. 그리고 그냥 그것을 그렇게 여겨버리는 것이 여여야. 그런 거야. 그런데 이걸 따지고 들고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식물학의 보타닉을 전부 동원해가지고 푼다 해서 해답이 나옵니까? 그럼 결론은 그거였네. 돌연변종. 돌연변종 이외에는 이렇게 생길 수가 없어. 은행잎이 왜 이래? 조금 있으면 이거 부채 쌀 때가 밑으로 쫙 내려오겠다. 그렇지? 이렇게.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모으려고 하지 마라. 공부를 하면서 뭔가를 모으려고 자꾸 애를 쓰는 분들이 계시고, 내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도 흉내를 내려고 자꾸도 그런데, 나는 이미 흐쳐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흐트러버린 것을 모으는 사람이지, 저 아무것도 없어서 모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걸 내가 미리 일러드릴게. 나는 다 흐트리고 없어. 아무것도. 맨날 강좌할 때쯤 되면 오늘은 뭘 강좌할까 하고 엄청나게 고민하는 사람이요.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무조건 내가 막 모으고 쓰고 별 짓을 다 해보세요. 뭐 하면 계속 깨알같이 쓰고, 이 노트 어디 갔나? 여기 있다. 이거 봐요. 뭐 그냥 새카맣게 쓰고, 뭐 누구 하나 갔다 가면 이렇게 막 안 보이니까 보여주는 거야. 이거 봐봤자 안 보이지, 그치? 봐봤자 안 보이지만 많이 쓴 것만 보이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정말로 공부하는 자세인 줄 알고, 물론 아무것도 안 쓰는 분도 저기 계시는데, 저기는 까르테밖에 안 쓰고, 그치? 까르테가 뭐냐면 이제 병원에 쓰는지 한자 기록부, 그것도 이제 귀찮아가지고 찍찍해 집어라.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생활 습관. 근데 왜 모으려고 하지 마냐 하면, 모으면은 모어서 모으는 걸로 끝나지 들다 보지 않는다. 야. 그래서 내가 모으지 말라는 거예요. 모으면 뭐이드냐. 자, 그럼 이제 그 모으는 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드릴게. 뭐 별건 아닌데, 자, 돈을 모은다,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은다, 또 그리고 무슨 시스템을 잘 운영해서 가동을 잘 하기 위해서 지식을 또 내 머릿속에다가 습득을 하고 또 모은다. 그리고 이것저것 물건도 사다 갖다 놓고 서로 사람들이 잘 됐다, 이 법당 참 멋있구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건을 모아서 잘 가지런하게 갖추고, 칠판도 있고 벽에는 또 본도 있고 또 뭐전쫙 해서 커튼도 치고 법당을 쫙 부처님까지 모시고 이렇게 모은단 말이에요. 모으고 또 그거에서 이제 관리를 하려면 청소도 해야 되니까 힘도 모아야 돼. 이제 건강하게 힘도 모으고 건강을 지켜야 돼. 또 그리고 기왕이 법당을 차렸으니까 믿음도 모아야 돼. 내가 해놓고서 여기 와서 절도 안 하고 만약 이러면은 부처님 화를 낼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맨날 차라고 가. 응? 이게 뭐냐면 믿음 아니냐. 그것도 모은 거 아니냐.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모은 거야, 내 몸속에. 그래서 내가 갖추고 있다 하는 거는 모두가 내가 모아놓은 것이야. 근데 이런 것을 흐트리지도 못하면서 왜 모으느냐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은 분명히 무엇인가 다 모아놨어요. 이미 마음속에도 모아놨고 머릿속에도 모아놨고 관계성 속에도 모아놨고, 또 심지어는 자기가 아닌 그 누구에게인가 내 마음을 전수해서 그 사람이 모으게 또 만들어놨고, 돈도 마찬가지로 저 사람 이름으로 또 이렇게 줘가지고 이렇게 뭘 사주기 넣어가면서 또 모아놓고 엄청 모아놨어. 그럼 내가 노래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자, 들으세요. 모으면 더욱 흩어질 뿐 더 이상 모이지 않으며, 지 스스로 모여들면 모으려 하지 않아도 모이는구나. 거지 깡통을 다 갖다놓고 엎드려 있으면 뭐 넣어주세요 소리 안 해도 그냥 돈이 막 쌓여. 몫이 좋으면. 그렇죠? 그거 가만히 있어도 그냥 척척 모여. 절에 가면 그 번지수 좋은 데는 그냥 보시함이 철철 넘쳐요. 한 2주 되면 그냥 1,000원짜리가 쑥 위로 그냥 곡선함이 올라와 버려. 이렇게 아가리 딱 뻗은지 이렇게 나무로 파가지고 어디냐 하면 저기 가면 있어. 칠갑사에 가면 칠갑사에 가면
막 넘치려고 막 그래. 그래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마침 주지스님이 바뀌느라고 2주일 동안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냥 저절로 제 스스로 모여들면 얻으려 하지 않아도 모이는 건. 지 스스로 모이는 거 아닌가. 복전하면 지금 복전하 입장에서는 지 스스로 모이는 거지 달라 그래서 어찌. 모인 것은 흐트는 일이 더 어려움을 알 수가 없네. 모은 거 흐트리는 게 더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내일 죽어.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돈 다 쓰고 가라면 못 써.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 다 누구한테 얘기하고 전수하고 가라면 절대 불가능해. 할 수 없어. 이 머리통이 요만한데 어떻게 그걸 전수를 다 해. 그 사람 머리통이 요만한데 이게 한번 이만하면 또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식도 물건도 힘도 믿음도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 대한 지식도 그리고 사랑까지도 전수하고 못 가. 모인 것은 흐트리는 일이 또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가? 그래서 근데 그 흐트리는 일이 뭔지 아시나? 내가 모아오는 것을 흐트리는 일을 가리켜서 보시라고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는 게 보시가 아니야. 내가 모아놓은 것을 흐트리는 것이 보시야. 그거를 좀 기억을 해 놓으시게. 응? 내가 알게 모르게 나에게 들어와 있는 참으로 훌륭한 지식이라든가 또 사람 관계에서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에게 참 잘해줬던 그 덕망은 그 사람의 것이야. 내 것이 아니야. 그 사람이 지키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야. 이거 전부 그게 뭐냐면 전부 이게 보시로서 이루어진 것들아. 그런 마음이 없으면 가능할까? 안 되지요. 그래서 그와 같이 한번 해봐, 이제. 난 그것이 지난 17개월인가. 꽤 오래됐다, 그지? 그렇게 오랫동안 강좌를 하면서 말입니다. 이거를 꼭 얘기를 해 드려야 되는데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리허설이요. 리허설. 오늘의 강좌의 리허설을 이제 마치는 바이고. 자, 이 아카식 코드라는 게 있어요. 정식 명칭은 아카식 레코드라 그래요. 난 그냥 아카식 코드라고 부르는데 아카식 레코드이 1923년도에 바바바가라는 이제 그 맹인 할매가 처음에는 이제 처녀였어. 나이가 들면 이제 할매가 돼가지고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이제 맹인 할매라고 불렀는데 이 양반이 참으로 훌륭하게 예언을 많이 했고 노스트라다무스 정도 되는 수준으로 그 적중률이 높았던 분이셔. 그래서 며칠 전에 내가 텔레비전을 보고서 내가 참 감동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쌍둥이 빌딩 공격한 것도 미리 예언을 했고, 뭐 스마트라에 그 큰 해일이 나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는 것도 예언을 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근데 그와 같은 이제 액세스가 되는 거,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 본식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본식. 여기 적어놓으면 본식이라는 게 여기 보면 어디 있어요? 본식. 저기 본식 어디가 안 나오나? 여기 또 안 써놔요. 참 중요한 건데 본각이 본식. 본각 리품이죠. 본각 리품에 구식이 있고 구식이라는 것 자체가 아말라식이 되면 벌써 본식에 들어가는 게 아말라식에 해당되는 것을 본식이지. 자기 본래 영혼이 갖추고 있는 힘은 내가 그것을 취하게 되거나 뚜껑을 탁 열어버리면 탁 열면 그 구식이 이제 생동하게 돼요. 그 구식이 생동하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억세스란 말은 영어인데 이렇게 연계가 돼요. 우주 영식과 연계가 되어서 그것이 이쪽으로 빨려 들어옵니다. 내가 거기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우주 영식은 쫙 우리 주위에 깔려 있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당신 머리에도 올라가 있고 당신 머리에도 올라가 있고 여기도 머리에 올라가 있고 여기는 뭐
반짝반짝 빛나니까 더 많이 몰리고,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고. 먼저 쭉 보면 예리한 사람일수록 좀 피하는 경향이 있고, 예리하지 않고 좀 어두운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번식이 더 명료하게 드러나는 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거하고는 전 상관이 없어요. 또 부지런히 해가지고 머리를 잘 쓰는 쪽으로 가서 지혜로운 사람이라 해서 그것도 연결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대체로 보면 이 억세스가 잘 되는, 연계가 잘 돼서 그 번식과 우주 레코드하고 같이 딱 이렇게 매칭이 되는 그런 상태가 잘 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요, 좀 엉뚱해. 좀 엉뚱한 데가 있고, 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바보 같은 데가 있고, 근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요. 예를 들면 나 같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묻냐면, 선생님은 왜 이 세계에 들어오셨어요? 이리. 뭐 오자마자 그래요. 선생님은 왜 이 세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너는 오늘 여기 왜 왔니? 널 만나러 왔지. 난 널 만나고 이 세계에 들어왔지. 넌 이제 나 그걸 만나려고 또 왔고, 너 외계인 아니냐? 그러면은, 저도 그것 때문에 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아는 거죠. 척 보면 압니다가 아니라 그냥 아는 거야. 뭐 볼 것도 없어. 그냥 혼이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영어를 뭐 내 혼이 보지 눈이 봅니까?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벌써 억세 단계 가 있는데 왜 열지를 못했을까 하면 딱 한 가지 이유예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하고 싶은 게, 이 고기 덩어리 가지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냥 운동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막 그냥 밥을 먹었다면 식도락이 해야 되고, 또 뭐 누굴 만났다면 제가 꼭 그 사람한테 그냥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야 되고, 또 뭐 이제 장사를 하면 꼭 인문을 남겨야 되고, 막 이게 전부 욕심이 꽉 차가지고, 여기까지 꽉 차있는, 여기까지 꽉 차있으니 벌써 그거 뚜껑이 꽉 눌려가지고, 안 열려. 이게 압력이 없어야, 압력 때문에 안 열리는 거야. 이게 빨아들이는 힘이. 욕망은 빨아들이거든. 이게 열려고 이러면은, 열려지지가 않아. 왜? 안에서 막 욕망이 땡기니까. 왜냐고. 넌 아직까지 사람이래지. 네가 막 신선이 되면 돼, 이 자식아. 이러면서, 확 막아버리니. 이게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백날 첫날 와서 아마라식이 뭐다, 뭐 육식이 뭐다, 지식이 뭐다, 너 아리아식 단계는 갔으니까 조금만 있으면 넌 틀림없이 아마라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노력해라. 알았어. 뭐 이러면 예, 대답은 잘하지만 더 이상 발전이 안 돼. 그 압력이 밀어내는 압력이 아니라 빨아당기는. 아까도 모으려고 하는. 뭔가를 모아서 그걸 집어넣으려고 계속 자기한테 뭔가를 인입하려고만. 이거는 정말로 바보짓이지. 왜 그렇게 해야만 돼? 그게 발전인 줄 알아요? 발전이 아니라 그건 망조다, 망조. 잘못하고. 그게 그래서 안 되는 거지. 돈벌이를 해. 사람은 자꾸 쓰려고만 해. 사람도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갖다 붙이고 계속 늘릴 생각만 해.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지. 지식도 학습을 해가지고. 학습을 하고 좋은데 나중에 뻔질나게 좀 하려면 또 가짜 학적도 탁 막 집어넣고 막 그래. 그래, 물건도 수집을 한 정도까지 좋은데 남의 것까지 뺏게 되고. 그리고 운동을 하면 좋은데 그냥 운동이 지나쳐가지고 나중에는 막 이상한 주사까지 맞고 막 그냥 다 상을 타려고 막 애를 쓰고. 이런 게 전부 욕심에서 우러나는 소치 아닙니까? 이제 아무튼 간에 그 아치에서 바바바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쫙 해가지고서 참 잘해서, 최근래 노스트라다무스 이후에 가장 훌륭한 예언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보자면, 요 다음에 보면 테슬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테슬라라는 사람은 뭐냐면은, 토마스 앨바 에디슨하고 엄청나게 사업 다툼을 하고 서로 소송까지 벌린 사람인데, 요즘 그 보면 원반에다 딱 올려놓으면 왜 저 충전되는 거 있죠? 전자장으로 전기를 운송하는 방법. 전자장을 형성해서 전자장을 통해서 전기를 이송하는 방법. 코드를 꽂지 않고
전류를 연결시키지 않고도 충전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이 테슬라 씨가 옛날에 그게 언제냐 하면 벌써 전기 발명한 얼마 안 될 때예요. 전기라는 게 발명이 되고 얼마 안 되고 전화 발명이 얼마 안 되고 1900년대인가 막 그럴까. 그때 이걸 했어. 놀랄 일이죠. 그때 구상을 하고 뭐라 그랬냐면 화성에다가 만약에 발전소를 만들어서 태양열 한번 거기서 쫙 쏘면은 여기에 쫙 받아가지고 접시로 받아가지고 세상에 그런 생각을 그때 벌써 했어요. 그러니까 뉴욕과 뭐 해가지고 송전선이 필요 없다 앞으로. 차츰 앞으로도 그렇게 돼가요. 보십시오. 송전선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아니 지금 그 양자화 돼가고 있잖아요. 벌써 인터넷막도 양자화 돼가고 있어요. 극세막으로 해서. 그렇다면 당연히 그와 같은 과학의 세계가 올 걸. 이 사람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억세스가 억지로는 아니고 억세스. 딱 연결이 되면 그 차원에서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전기를 옮기는데 전선이 필요 없고 전자파로서 옮길 수 있다 하는 것을 그 시대에 상상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것을 지 혼자 시뮬레이션 한 거야. 맞아. 가상 체험을 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의 차이가 곧 천지. 그럼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할 수 있어. 여기 계신 분들 천재는 아니지만 둘째는 아니잖아. 천재도 둘째도 아닌 일반인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기가 좋아요.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한 거야.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히 불가능하고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능성의 법칙이라는 건데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가능해질 거야 하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뇌파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뇌파가 영파에 영향을 주고 할 수 있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심지어는 내가 저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쪽에 말을 하지 않아도 의사전달이 돼서 연락이 오는 수가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체험을 안 하셨을 리가 없어. 한 번씩은 다 했을 거야. 최소한도. 신기하다. 내가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 그럼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죠. 저쪽이 먼저인지 이쪽이 먼저인지 어느 쪽이 전파를 발사했는지는 모르지. 그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통교했다는 거예요. 300여 강자를 끝내시면서 무슨 우주인과의 억세스라든가 신과의 억세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고 비하하지 마십시오. 기왕에 오셨으니까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풀리는 것도 있겠지만 안 풀리는 부분에서 내가 좀 해보고 싶은데 왜 이거는 잘 안 되지 하는 것을 한번 지금 떠올려 보세요.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시면은 아마 누구나 공통적으로 이 점을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 첫째가. 예를 들면 돈을 좀 많이 벌어야지. 아니 돈을 많이 좀 벌어봐야지 하는 사람이 돈을 한번 많이 벌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해. 그 방법을 어떻게 알아내? 경험이 없잖아요, 첫째. 한 번도 돈을 많이 벌어본 경험이 없으신 분은 돈을 많이 벌 수는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 버는 방법 수만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버는 거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지 하지만 정말로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데 거의 다 걸려. 에이, 천만에 그냥 선생님이 맨날 무역으로 가려는데 무역으로 가야지. 돈 많이 벌면 뭐해. 그냥 쓸 만큼 벌다 가면 됐지 뭐. 쓸 만큼 벌다 가는 게 도대체 얼마야? 도시생활 기준으로 부부하고 애까지 해서 450만 원? 월수?
그게 쓸 만큼 버는 거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쓸 만큼 버는 거는 그 2배 정도 돼야 돼. 그래야 보험도 넣고, 가끔가다 여행도 좀 가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법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최소 기준이 월 450이에요. 그럼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과연? 그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특별하지 않기를 바라는 참으로 많은 주위의 사람들, 과욕을 부리지 마라. 누가 과욕 부리라는 소리 아니잖아. 과욕을 부리지 말라 그러면요, 정말로 노력해야 할 것도 안 하는 사람들 아닌가? 우리 중산층 인간들은, 그지? 되게 그렇게 살잖아요. 자격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됐지 뭐 하다가 떨려나면 거지 되고. 이게 뭡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나는 할 수 있다. 그럼 내가 한번 보자. 한번 돼봐야 되겠다 하는 소박한 꿈을 꾸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야, 모두.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다. 그래, 좋다.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잘 살 수 있어야 되겠다는 쪽으로 왜 채널을 바꾸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운이다, 팔자다 이렇게 해서 묶어놓은 거, 그거 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과욕을 부리라는 소리도 물론 아니요. 하지만 최소한도 지금보다 2배 이상 나아질 수는 있지 않겠소? 맞죠? 내 말이 틀렸어요? 아니, 막강하시면서 욕심 부추긴다고 또 그러지 마시고. 왜요? 왜 웃었어요? 나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정말로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 행복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 물론 이 중에 그걸 이루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대체로 난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진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억세스가 딱 돼서 하면은 그럼 선생님 부자가 됩니까? 뭐 그런 건 아니요. 신하고 딱 통교가 되면 그때부터 부자가 된다? 그거 뭐 신 받으면 다 되겠는데, 그지? 신 받고 다 하면.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 왜 부자가 될 수 없느냐는 두 번째 이유는 힘들다예요. 뭐가 힘든지 모르는데 돈 버는 건 힘든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무조건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 나는 남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다른 점에 대해서 발견을 못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런 점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특출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살리지를 못하고 그냥 매달고 가다가 가끔가다 애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식한테는. 엄마는 이게 꿈이었다. 네가 이런 소질을 타고나는데 네가 좀 해가지고 잘 살아봐. 또 잘 살아봐 그래. 잘 살아봐 할 거 없어. 그냥 I wanna be your rich. 이래야 되는 거야. 넌 부자가 돼야 돼. 내가 사실 너한테 제대로 해준 게 없다. 미안하다. 난 생각이 그렇고 좀 많이 모자라니까 내가 좀 더 노력해가지고 엄마 아버지 사는 것보다 너 좀 더 잘 살아야 돼. 꼭 부자가 되라는 건 아니야. 이렇게 꼭 부자가 되라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사는 것보다 네가 발전을 해야 사회적으로 발전하고 나라도 발전하는 거 아니냐 하는 아주 쉬운 논리. 그것을 우리는 사회적 탄력, 사회적 활력소라고 그래. 모든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좀 가져줬으면 싶어. 넌 나보다 나아야 돼. 무조건 그러지 말고. 내가 사는 기준을 봐서 이렇게 참 어렵게 이렇게 하는데 이것 좀 잘해서 네가 좀 해봐라. 이런 소질을 가지고 있다. 너무 전자기술 같은 거 보면 기가 막히잖아. 이렇게 소자 뽑아가지고 연결시켜서 그거 오밀조밀하는 거 그거 안 보이는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야, 내가 너 할 때보다 내가 깜짝 놀랐는데, 응? 너 전기 기술자가 따로 없더라. 잘 고치더라, 야. 이래 놓으면은요, 얘가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다른 걸로 막 번져나가요. 한 가지 잘한다 소리 들으면 다른 것도 잘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파장을 넓혀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족 구성, 그와 같은 부모 관계. 이렇게 해주면은
많은 거를 참 느끼고 배우고 거기에서 야, 난 엄마 아버지한테 많이 배웠다 소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부모가 자식한테 뭘 가르쳐주는 게 자식이 받아들일 때요. 내가 뭐 엄마 아버지한테 배운 게 뭐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되게 무의식의 세계에서 뭘 배우냐면 정신 자세를 배워요. 이 세상을 사는 정신 자세를 습득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정신적인 자산입니다. 그래서 난 신과 통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신령님들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건 뭡니까? 부자 맹글어주는 거 그 쉬운 건데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거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자꾸 청한다 보니 무조건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걸르는데 이걸 좀 도와주세요. 구체적으로 요구하라는 소리야. 아시겠습니까? 이 말뜻을. 그 양반들이 옛날에 노인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신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절에서 돌을 닦다가 신이 되신 분도 많고 하여튼 우리 인간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귀신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소년들인데 이 양반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해도 길이 닿질 않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라 하는 소리를 하기가 참 힘들어요. 과학기술 시대에. 뭐 그 양반들이 기술자입니까? 경영자입니까?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처신이라든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잘 이끌고 가느냐 하는 문제라든가 또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지혜롭게 내길 수 있는가라든가 또 사업이 안 될 때는 그 사업을 어떻게 회전시키면 역발상의 지혜가 나온다든가 이런 거 벌써 오래전부터 다 있어요. 그 지혜가. 왜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시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거 좀 더 건실하게 거기까지 얘기하고 여기 요 보면 저렇게 해놨어요. 여기 부처님이 여기 상자를 하나 딱 들고 있어요. 여기 부처님이 이렇게 여기 저기 문경에 있는 그저 토기 제작하시는 분이 내가 옛날에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인가 그때 그 부적 황금 부적을 토기로 제작을 하는데 그거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펜던트식으로 제작하겠다 그래서 하시라고 제작되거든 한 세트 나한테 주세요. 그 디자인을 그냥 해라고 그랬어요. 롯데에서 전시했어요 그때 롯데백화점 저쪽에. 근데 그 양반이 이제 이 부처님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보세요. 동자 부처예요, 동자 부처. 얼굴이 어린애 얼굴이에요, 보시면. 그죠? 요즘은 뭐 이런 거 많이 만드는데 지금부터 거의 30년 다 돼가네. 이게 그러니까 92년도 작품이니까. 요렇게 한 게 없어. 그래서 저 방에 있다가 내가 요거 좀 안고 계시라고 여기다가 요 상자를 안고 계시라고. 보시면 요게 무상보품이에요. 무상보품 딱 그죠? 무상보품 다음에 여기 무상보품을 착 미루터 탁 제끼면 뭐 있어요? 무생행품. 이거 옆으로 탁 돌리면 본광제품. 그죠? 그 다음에 탁 제끼면 또 입시제품.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진성공품. 그죠? 그 다음에 딱 하면 이게 뭐냐? 열애장. 6개. 요게 핵심이거든요. 서품은 머릿말이고 맨 마지막엔 총지품. 요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아시면 그 금강산매경의 그 목차에 나오는 제목을 쭉 그냥 뭐 안 보고도 찾고 차고 있으니 뭐 내용이야 뭐 알겠구나. 응? 그죠? 그 뭐 내용이 뭐 중요하냐? 뭐 목차에 다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목차 자체가 내용 아니냐? 잘 보면. 간결하게 써 있잖아요. 그죠?
무상보품에 무생행품에 본광리품에 입실제품 진성공품 열애장 그리고 마지막에 총지라는 거는 총대 메고 가자가 아니고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가자 꽉 쥐고 그렇게 돼 총지. 이렇게 보면 한번 저 가본 무상보품에서는 밑으로 싹 홀수로 갔더니 옆에 약수로 갔더니 짝 홀수로 갔더니 옆에 약수로 갔더니 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참 열애장에 가서는 I'm light I'm light가 뭐요? 나는 가볍다. 나는 엄청 가벼워서 공중부양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처다. 이게 뭐냐 하면 나무 토막이 아닙니다. 이게 5,800원짜리 종이에요. 종이. 노트예요, 노트. 이거 노트예요, 노트. 노트를 이렇게 맹글었어요. 엎드려 봐요. 자, 봐요. 만져봐요. 자, 내 떠질 테니까 만져봐요. 뿅. 그죠? 이게 뭐 노트냐 그러지만 노트 맞아요. 봤어요? 봤으니까 다시 돌려줘. 저쪽 사람들은 보라. 안 보라. 본 사람만 안 봐도 되고 안 본 사람 봐요. 저게 뭐 물건이냐 그러지만 저게 물건이요. 저게 얼마인지 아시죠? 값이 5,800원. 말이 됩니까? 저게 5,800원짜리 물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아이디어가 5,800원. 나무 토막처럼 잘라놓은 것처럼 보이는. 저것은 누가 저걸 가지고 노트라고 그러겠어. 저렇게 재단해가지고 뒤에 딱 붙여서 노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봉제하는 기술이 곧 아이디어예요. 종이가 저렇게 여러 장, 수백 장 들어가는데 저거를 나무토처럼 딱 잘라가지고 공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것이 뭐냐 하면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5,800원도 싸다야. 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뭘 걱정이시오? 여러분들 뭐 저런 거 하나 만들지 말라는 법이 있어? 꼭 저거 만들면 돈 번다가 아니고, 첫째가 저런 걸 만들면 주위 사람들이 뭐라 할까? 대단하다야. 요즘 말로 대단하다. 대단하다가 아니고 대단하다라고 그래. 그 참 대다, 그지? 힘들어. 근데 그것이 우리가 사는데 뭐 별거 아니다 충격을 주는 거예요. 충격을. 야, 저런 게 상품이구나. 저런 것이 뭐 물건이 되냐. 저런 것이 뭐 어쩌냐. 저런 것이 왜 물건이 돼서 팔리고 있으냐. 야, 참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이 속도가 10년 전에 10배, 20년 전에 100배로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 변하는 속도가 엄청 빠른데 거기 적응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소? 우리는 자칫하면 살아있는 원시인이 돼요. 우리 자식 세대, 손주 세대가 딱 금방금방 도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머니는 왜 이런 것도 몰라요? 뭐 글자를 모르냐? 그거 아니죠. 쓰는 법을 모르고, 이거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고, 이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거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가요. 그러면 그거는 안 되죠. 소외되니까. 이 시간에는 요거를 설명하고 내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 감명 깊었던 부분을 추려서 계속 얘기할 테니까 조금 바쁠 거예요.